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NMR에 있어서 자기적 비등방성, 즉 Anisotrophic Field라 아니면은 Magnetic Anisotropy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NMR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잠깐은 들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자기적 비등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크가 그 위치에서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한 개로 나왔다가 어떨 때는 세 개로 나왔다가 아니면은 어떨 때는 네 개로 나왔다가 어떨 때는 다섯 개로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NMR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스펙트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런 사항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 되면은 벤젠고리가 sp2 카본으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2 카본의 각각에 이와 같은 p계도 함수가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p계도 함수가 요거하고만 결합을 한다면은, 파이 결합을 한다면은, 또 요것은 요거하고만 결합을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p계도 함수가 결합은 가능한데 요 p계도 함수하고 요 p계도 함수도 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중결합이라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싶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본다면은 이와 같이 p계도 함수가 있으니까 요거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도 결합을 하고 요거하고도 결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D 로컬라이즈 돼 가지고 있다. 파이계도 함수가 어느 한쪽에 이중결합을 딱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벤젠고리에 있어서 아로매틱 화합물, 벤젠을 가지고 있는 아로매틱 화합물, 모든 화합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파이 결합이 디로컬라이즈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단일결합에 이중결합, 이와 같은 화합물에 비해서는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이와 같은 벤젠고리 화합물이 안정하다. 그래서 공명의 에너지가 36kcal/몰이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그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지만은, 자, 이 벤젠고리 화합물이 NMR을 찍었을 때에 왜 CH가 앞필드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운필드에서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또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는 이유가 되겠죠. 다운필드에서 앞필드에서 나타나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수소를 하나의 원자핵으로 봤을 때에 수소의 전자들이 돌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RF가 라디오 프리퀀시가 들어올 때에 뭐냐 하면은 이 원자핵으로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자들이 있으면서 방해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가 되냐면 차폐돼 가지고 있다.
쉴드 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너지가 전자를 이렇게 한쪽으로 끌려간다면은 요 전자들이 차지했던 부분들이 비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쉴드 돼 가지고 있던 것이 디쉴드 된다. 그 다음에 차폐돼 가지고 있던 것이 뭐가 되나 열려진다. 자, 이렇게 벗겨진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 있는 H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벤젠고리는 항상 sp2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수평으로 있죠. 평면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돼 가지고 있을 때에 요 H는 항상 바깥으로 나와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원자 핵을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의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기장이 생성이 되죠. 이와 같은 형태로 자기장이 계속해서 양쪽으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외부 자장을 걸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방향하고는 달리 다시 여기에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주는가 하면은 H에 본다면은 H가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원자 핵에다가 RF를 쏘여주는 거죠. 라디오 프리퀀시를 쏘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렇게 자기장이 생성이 되면서 어디를 거쳐가나요? 여기에 있는 수소를 거쳐가죠. 그러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들이 약간 뭐가 되나요? 벗겨지는 상태가 되겠죠. 디쉴드가 일어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뭐였나? 쉴드 됐을 때는 앞필드, 디쉴드 돼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되나요? 다운필드. 쉴드 돼가지고 차폐가 돼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디쉴드가 되면은 전자들의 흐름이 뭐가 되나? 전자들의 위치가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벗겨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RF가 라디오파가 쉽게 원자 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쉴드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디쉴드 돼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H나 여기에 있는 H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똑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모든 수소들이 디쉴드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다운필드로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등방성이 이와 같은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라든지 이중결합에 있는 경우도 그죠? 벤젠고리에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있는 수소들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쉴드 돼가지고 다운필드에서 나타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삼중결합으로 봤을 때, 요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또 90도 각도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돼가지고 있는 180도로 돼가지고 있죠.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80도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돌렸을 때에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요 수소를 본다면은 이게 전류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요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죠. 요 전류가 만들어지게 될 때는 요 방향하고는 관계 없죠. 그래서 요것은 뭐가 되나요? 오히려 더 이중결합이 있는 것보다는 요것은 뭐가 되나요? 쉴드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삼중결합에 있는 수소들은 쉴드 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앞필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수소가 쉴드 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어나이소트로픽 필드지만은 자기장이지만은 비등방성 자기장이지만은 여기에서는 sp2 카본이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냐 아니면은 sp3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아로매틱에, 그죠? 아로매틱에 있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파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좀 더 적은,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인 경우에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들, 그게 하나의 원자핵이 되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래표 라디오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로우 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이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그룹이 있더라도 이것도 평면이고 이것도 평면이죠. 그래서 같은 현상을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세웠지만은 또 이렇게 해놔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삼중결합에 있는 경우에 있었는 요 H는 오히려 여기에 비해서 차폐가 돼가지고 있는, 막아져가지고, 쉴드 돼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sp2냐, sp3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들이, 비등방성에 작용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운 필드에서 나타내주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보다는 앞 필드에서 나타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와 같은 변전 고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위치가 되면은 지금 똑같은 변전고리가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요는 상태가 변전고리가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변전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여기 좀 고리가 많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선 요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요 상태를 보게 되면은 변전고리가 있지만은 변전고리에 바로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아니라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뭐가 되나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H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요와 같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쉴드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오히려 일반적인 CH2보다도 좀 더 앞필드에서 나타나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가 되나요? 이게 실드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앞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18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것은 재미있게도 똑같은 여기에서 sp2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가 이와 같은 1이고 이와 같은 것이 2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서로가 보통은 여기에서는 나오게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요 H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요 상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매우 실드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변전고리에서 봤던 이와 같은 H처럼 디실드 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디실드가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8.9 ppm에서 나옵니다. 아주 다운필드가 되죠. 아주 다운필드가 되는 반면에 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거의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디실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드 돼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1.8 아주 앞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이중결합에 있을 때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는 여기에서 나타나 준다면 똑같은 H지만 하나는 여기에서 나타나 주는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변전고리일 경우에 뒤실드 돼 가지고 매우 다운필드에서 나타나고, 이것도 이중결합에 있는 경우에서도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있는 경우에서는 실드 돼 가지고 뭐 앞필드에서 나타내주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을 어떤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기와 같은 요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H하고 요 H가 너무나 다른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는 매우 로우 필드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매우 업 필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H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CH2하고 H하고는 관계하고는 달리 매우 실드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매우 실드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필드에서 나타나 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나이소트로픽 상태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다운필드에서 이게 모아 실드도 될 수도 있고 모아 디실드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모아 디실드도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반대인 모아 실드도 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차폐가 많이 돼 가지고 있다면은 앞필드에서 나타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들은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그 다음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그 다음에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들이 위치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파트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자, 앞필드에 나타나든 다운필드에 나타나든 그 피크가 나타나는 위치에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크가 언제는 또 어떤 그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한 개로 나타났다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세 개로 나타났다가 네 개로 나타났다가 다섯 개로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개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됩니다. 싱글렛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더블렛 두 개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트리플렛 세 개, 쿼르텟 네 개, 퀸텟 다섯 개.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이것은 7개가 되겠네요. 7개. 그 다음에 이것은 옥텟.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9개씩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 왜 갈라지느냐? 갈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스플리팅이 일어난다. 뭐에 의해서? 스핀하고 스핀에 의해서, 스핀과 스핀에 의해서 스플리팅,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핀 스플리팅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피크가 나오는 위치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카플링을 스플리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한 개로, 뭐 네 개로, 9개로, 10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와 같은 스플리팅을 하는 것도 지금은 뭐가 되나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되나요? CW, Continuous Wave에 의해서 NMR이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펄스라든지 프레이르 트랜스폼에 의해서 NMR이 측정이 되는 기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W하고 그 다음에 FT의 그 기본적인 차이는 뭐가냐면은, 기본적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이냐, 진동수가 되겠죠.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타임 도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커지게 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나타나 주게 되면은 요 위치에서 이와 같은 피크가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뭐 복잡한 상황이 되지만은 뭐 T2냐 T1이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시간이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파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좀 더 정밀한 형태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은 CW 형태의 스펙트럼을 얻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FT 형태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는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CW에 의한 거냐 아니면 FT에 의한 거냐 봤을 때는 거의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CW에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뭐가 되나요? 요 칸을 이렇게 만듭니다. 칸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적분했을 때 요 적분 비를 가지고 수소의 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는 상황이 됐을 때를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뭐가 되나요? FT가 아니라 CW NMR로 그죠? continuous wave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NMR을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두 가지 형태의 H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H를 한번 보세요. 요 H를 한번 보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요 H를 한번 보세요. 요 H 두 개. 자, 요 H는 똑같은 또 H인데 여기를 본다면은 C, 여기도 C 똑같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요 C에 CL이 양쪽에서 당겨주고 있고 여기서는 요 CL이 한 개가 당겨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 C 다음에 있는 요 C가 중심이 되는데 요 C 다음에 있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H는 요 C에 연결돼 가지고 있고 요 H는 요 C에 연결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는 요 H는 C에 CL이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CL이 한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다운필드에서 나타내 주겠나요? 요 H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줄 수 있겠나요? 아니면 요 H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줄 수 있겠나요? 물론 둘 다 벗겨진 상태는 되겠죠. 왜? 전기염승도가 큰 CL이 당겨주니까. 하지만 이것은 두 군데서 당겨주니까 디실드 되는 것이고 이것은 just 뭐가 되나요? 디실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H 두 개가 요 위치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요? 요 H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는 어디에서? 이게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면 되겠죠. 피크가 나타나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수소는 여기 두 개의 수소는 자 계산을 해보면은 가능해주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1이 나온다면 인티그레이션 값이 2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H는 한 개가 나왔고 여기는 H는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됐죠? 자, 인티그레이션을 요 면적을 피크 면적을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는 피크가 두 개가 있는데 피크 면적을 하나하나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 값을 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면적의 비를 보면은 요것이 1이 되고 요것은 2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피크에는 수소가 한 개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피크에는 수소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됐죠. 다 됐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해결 안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찍어서 여기는 뭐가 되나요? TMS가 되죠.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점 얼마, 7.26 여기에서는 보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는 용매가 되죠. CD, CL3를 용매를 씁니다. 그러면은 요 TMS가 요 기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만큼 위치에서 뭐가 되나? CH2 요 두 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위치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가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용매고 이거는 지금 TMS 기준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지금 역적분값을 보게 되면은 1하고 2하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뭐가 되나요? 어떻게 해서 왜 세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두 개로 갈라지는가 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스플리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갈라지는 것을. 그 다음에 갈라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스핀하고 스핀에 의해서. 그죠? 스핀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죠? 레디칼이냐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스핀에 대한 영향은 이런 것들이 NMR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핀 스플리팅에 의해서 했는데 묘하게 요거는 보세요. 요것은 요것은 두 개로 요 피크가 되겠죠. 요 H가 두 개를 갈라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개니까 두 개로 나타나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H가 한 개인데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있어. 그러면 H 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H 수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 H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영향은 여기에서 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CL이 당겨주면서 많이 벗겨져서 디쉴드 되어서 그 다음에 로우 필드에 나타난다, 다운 필드에 나타난다까지는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요 놈입니다. 요 H에 하고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요 자체를 뭘로 봤나요? 요 자체를 하나의 원자핵으로 봤죠. 원자핵으로 봤고 그 다음에 그 원자핵은 그 다음 탄소에 있는 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탄소에 있는 또 원자핵이 있죠. 수소 원자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은 가능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수소 원자핵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자핵이 바로 어디에 붙어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 탄소에 한 개, 두 개 붙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붙어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세 개라.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데는 세 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면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자핵이 있는데, 두 개의 원자핵이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데, 요 원자핵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그 다음 탄소의 요 원자핵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 한 개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뭐가 되나?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해석을 해줄 수는 있죠. 어설프게. 뭐 어떻게 보면은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요 수소 원자핵은 그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의 원자핵에다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두 개의 영향을 받을 때는 세 개로 갈라지고, 그러면 2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1 플러스 1하면은 두 개가 되는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M 플러스 1 룰입니다. 자, M 플러스 1 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서 M 플러스 1 룰은 뭐 여기까지는 다 했죠.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세 개로 갈라지는 것은 요 수소가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여기에 수소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수소에 영향을 받죠. 두 개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1 하면은 뭐 끼워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두 개가 한 개 수소의 영향을 받죠. 그럼 1 플러스 1 하면은 맞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원자핵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그 원자핵 주위에 어떤 원자핵들이 몇 개나 있느냐, 같은 원자핵들이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이것은 요 피크는 요 CH가 되죠. 그래서 CH의 요것은 뭐냐면 요것이 원자핵으로 봤을 때 그 옆에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뭐가 되나요? 원자핵이 되는 것이고 요것도 원자핵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가 되나 언제든지 이렇게 로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게 되는 거죠.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영향을 어느 순간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영향을 같이 미쳐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두 개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2 플러스 1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m 플러스 1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2 플러스 1 해서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로 갈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수소는 어디에? 여기에 있는 수소의 영향, 수소 원자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개니까 n 1 플러스 1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m 플러스 1은 결과적으로는 2가 되겠죠.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로,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뭐 5개로, 그 다음에 6개로, 7개로까지 착착 몇 개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특히 m 플러스 1 룰에 의해서 스플리팅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m 플러스 1 룰은 결과적으로는 요 하나의 H를 하나의 원자핵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 즉 이것도 하나의 원자핵으로 보는 거예요. 요 원자핵은 요 원자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핀에 의한 스플리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또 똑같은 여기에 있는 H는 여기에 있는 H에 탄소 다음 탄소에 있는 경우에서 뭐가 되나요?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되나 스플리팅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는 X와 Y가 똑같다면 여기가 뭐가 되나 시메트리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되나 X나 Y가 동일하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냥 스플리팅을 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H3냐, 이번에는 CH3냐 아니면은 CH2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CH3로 세 개를 더가지고 세 개의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것이고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다면 두 개의 수소가 영향을 미쳐주는 형태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 플러스 1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알리파틱인 경우에 있어서는 알리파틱이 여기서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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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주게 된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원칙적으로는 M 플러스 1이 되지만은 좀 더 아주 가까운 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패턴은 이와 같은 알리파틱이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리화로 돼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더블 본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프로톤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요 프로톤, 요 더블 본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프로톤, 요 더블 본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프로톤들은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하지만은 이와 같은 룰을 따르는 반면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라든지 또 아로매틱에 있는 수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 정확하게 n 플러스 1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스플리팅을 하는 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에틸 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브로모에타인이 있을 때에 요 수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요 수소들은 바로 비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칸 건너 가지고 있으니까 요 수소에 여기 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들이 요 원자 핵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좀 더 다운필드에서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다운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기본적인 상태로 봐서는 앞필드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소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알에 한 칸 건너서 있지만은 다소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1과 2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스펙트럼을 확인해 봅시다. 요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여기 있는 CH2에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 스펙트럼은 피크는 여기에 있는 H 3개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요 H 두 개는 어디에? H 3개의 영향을 받죠. 그럼 뭐가 되나요? N 플러스 1 하면 뭐가? 하나, 둘, 셋, 4개의 피크로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H 3개는 H 2개의 영향을 받죠. 그럼 N 플러스 1 하면은 2 플러스 1 하면 하나, 둘, 셋 되겠죠. 그럼 이 피크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 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서는 2개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나?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것은 뭐가 되나? TMS가 되죠.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용매에 녹여야 되죠. 용매에 H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CDCl3를 사용을 해서 용매 피크들이 나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BR은 어디 있나? BR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죠. 왜? 이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NMR 스펙트럼 중에서도 뭐가 되나요? 수소만 보는 거죠. 수소만 보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C, BR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이 브로모에테인에서 본다면 수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요 수소 종류가 서로 다르죠. 두 가지 종류의 수소가 뭐가 되나? 두 가지 피크를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크의 위치는 뭐가 되나? 어느 정도 실드 돼 가지고 있느냐, 뒤실드 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당연하게 요 두 개니까 이것이 뭐가 실드 돼 가지고 있거나 왜? BR 옆이니까. 그 다음 요것은 그 다음이니까 약간 여기에 나타날 것이 이쪽으로 나타난 것밖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면적 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것은 2대, 그 다음에 3,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 플러스 1 룰에 의해서 여기에서 요 CH2는 여기 3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M 플러스 1 하면 4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의 수소는 3개의 수소는 2개의 수소의 영향을 받으니까 3개로 갈라지는까지도 돼. 그러면 이제 면적,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갈라지는까지는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죠. 자, 우리가 피크가 보게 되면 대개 이런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피크가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개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피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는 패턴을 보면 이거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이게 싱글렛이죠. 싱글렛이 되는 거고, 그죠? 싱글렛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더블렛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트리플렛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퀄텟으로 되는데,
요 비율이 보면은 요 높이가 비슷하죠. 이것은 거의 1대1이에요. 1대1이죠. 요 피크에서 요 피크에서 요 피크에서 보면 뭐가 되나? 1대 한 2대 1 정도가 되죠. 피크가. 그 다음에 이것은 1대 3대 1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묘하게 뭐가 되나? 우리가 여기서 2개, 3개로, 4개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로 나눠지는까지는 했고, 면적 비율 계산해도 맞았어. 그런데 3개가 나눠지는데 왜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뉘어지는지, 4개로 나눠지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나뉘어지는지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된 거죠. 그죠? 자, 다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요 피크는 요 2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요 수소의 종류가 있고 하나는 요 수소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C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수소는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여기에 영향을 받죠. 나이트 그룹이 당겨주니까 어디에서 요 위치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요 위치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CH3는 한강 건너서 있으니까 영향을 그리 받지 않는데, 요 다음 탄소 회복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개는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것이 여기에서 1과 2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수소들은 동일한 수소가 되죠. 어디에 영향을 받나? 그 다음 탄소에 있는 수소 한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M 플러스 1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요와 같은 피크 하나, 요와 같은 피크 하나가 나타나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H는 요 C에 붙어가지고 요 H는 CH3에 있는 H, CH3에 있는 H, 여기가 3개, 여기에 3개, 전체적으로 봐서는 3개 플러스 3개, 6개가 되죠. 6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6개 플러스 1개, 7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요것을 좀 더 지금 이 스펙트럼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FT 스펙트럼이라든지 좀 더 메가헤르츠가 큰 용량, 큰 형태의 뭐 400메가헤르츠라든지 뭐 500메가헤르츠라든지 이런 데 찍어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는 TMS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CDCl3 있죠. 이거는 관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료 속에, 시료가 보면 여기서 더블렛, 그 다음에 여기서 멀티플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화합물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가 되나? 요 H는 하나, 여기 3개, 여기 3개, 6개, 플러스 1, M 플러스 1 하면 7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 3개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요 H 1개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블렛으로.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1개로 나온다면은, 이것은 몇 개가 되나? 지금 6개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건 됐어. 그런데 더블렛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요것도 보면은 요 피크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피크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6개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6 플러스 1, 7개가 되죠. 그럼 7개의 피크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1대 1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7개의 피크가 되면 1대, 6대, 15대, 20대, 16대, 6대 1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것을 멀티플랫으로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7개, 퀸텟이 되겠죠. 7개로 나누어지게 되지만은 뭐 4개 이상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는 뭐냐면 멀티플랫, 복잡한 형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해서는 7개로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대개는 우리가 멀티플랫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지금 보면은 H가 2가지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H. 왜냐하면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 카르보닐 다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서로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환경이 다른 경우에 우리가 이 화합물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있어서는 뭐가 두 가지 종류가 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피크가 두 개가 나오면 되겠죠. 이것은 TMS, 그 다음에 이것은 CDCl3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CH3인데, 요 CH3인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요 위치에서 2.2, 3 부근에서 뭐가 되나요? 더블렛으로 나와가 있죠. 더블렛으로. 자, 우선 요 위치를 한번 보시죠. CH3가 아까는 달랐죠? 뭐였나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CH3는 여기도 CH3가 있었죠? CH3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일과 이 사이에서 나타났죠. 뭐 여기서 본다면 한 1.6, 7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이번에는 2가 넘어서 나타나주게 되죠. 그럼 뭔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CH3지만은 여기에서 카르보닐 그룹이 당겨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뭐가 되나? 카르보닐에 붙어가지고 있는 NO2가 당겨주죠. NO2가 가장 세게 많이 당겨주지만은 탄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강 건너에 있었고, 이거는 뭐가 되나? 바로 요 카르보닐이 있으니까 카르보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에서 처음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요 위치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렉트로 네가티브 정점순도가 큰 게 옆에 있으면은 다소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는 겁니다. 위치들이 뭐가 되나? 주위의 한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 더블렛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요 CH3에 붙어가지고 있는 수소는, 요 수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한 개의 수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은 더블렛으로 나타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스펙트럼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여기가 제로죠. 제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12, 13, 14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을 2까지 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 위치를 더 좁아진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대개 1에서 한 10까지를 잘라줍니다. 10까지는. 10이라든지 8, 9까지를 잘라주고 나머지 이상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이와 같은 피크로서 확인해 주게 됩니다. 어디에서? 멀리서 나타나야 될 걸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요 알데하이드에 있는 요 피크는 대개 우리가 전화 시간 했을 때 8에서 9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가 되나? 더 멀리 있는 것을 여기를 끄집어 당기게 된 거죠. 수소를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요 차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알데하이드 피크입니다. 그죠? 알데하이드 피크인데 요 H는 한 개지만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복잡하게 나타나요. 좀 더 복잡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알데하이드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요 CH3에 붙어 가지고 있는 세 개에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1대, 3대, 3대 1의 비율 4개의 피크로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표시를 했죠.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 4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로 갔나요? 자, 이와 같은 CH는 여기 요 CH에 한 개의 영향을 받죠. 그럼 더블렛으로 되겠죠. 아까 우리가 뭐였나요? X와 Y가 같을 때는 이 피크가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피크가 스플리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X와 Y가 서로 다를 때는 요 하나의 피크는 더블렛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요 피크의 세 개는 뭐냐면 요 H 한 개의 영향을 받죠. 그럼 M 플러스 1 하면 2개가 되죠. 그래서 더블렛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 H는 요 H 세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요? 세 개의 받아가지고 1, 3,
3, 1, 1대 3대 3대 1의 비율로서 피크가 4개가 나눠질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는 CH2, CH가 있을 때 요 CH2는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CH는 여기 2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는 패턴. 그 다음에 이번에는 CH3, CH2가 됐다면은 CH3, CH2가 됐다면은 CH3는 요 2개의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 요 CH2는 4개의 쿼르텟으로 나타나주게 되겠죠. 이번에는 CH2, CH2가 있을 때에 X와 Y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2개의 영향을 받아서 3개, 2개의 영향을 받아서 3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H3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CH가 1개 있는 경우에 요 CH는 요 CH3는 CH 1개죠. 그래서 1개 플러스 1하면 더블렛으로 나타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H는 3개, 6개, 7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스플리팅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패턴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스플리팅이 일어나느냐, 그죠? 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언급을 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H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위치는 정해졌지요. 요 H가 나타나는 위치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요 H가 HA의 영향을 받아서 HA 원자핵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되나? 2개로 나눠진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는 뭐냐면은 요 H가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일 때 하나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2분의 1일 때에 영향을 받을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에 영향을 받을 때 요거 하나.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일 때가 뭐냐면은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에 결과적으로는 슬라이트리 뭐가 되나? 앞필드에서 나타나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서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분자 화합물 전체의 50%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HA 원자핵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요 H가 2분의 1일 때, 플러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에 따라서 피크가 요 피크 하나, 요 피크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2개의 피크가 1개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 2개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요 피크는 요 1개의 영향을 받아서 2개로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피크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2개로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을 스핀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데 하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하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플러스 2분의 1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것을 업, 다운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HA는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여기에 있는 HB에 영향을 받고 HC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영향을 두 개의 이웃돼 가지고 있는 핵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핵에 여기가 2가 된다면 두 개의 영향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피크로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HC하고 HC는 동일하죠. HB와 HC는 실제적으로는 요 위치로 봐서는 동일하죠.
요 두 개는 HA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 개니까 M 플러스 1에서 하나를 해주게 되면은 두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적 B는 요것은 수소 한 개죠. 한 개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수소 두 개가 되니까 2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요 수소 CH2가 몇 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3을 해주게 되면은 4개의 빛가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면적은 요것이 3이라면 요것은 2로 나타나 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요 두 개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3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3개는 수소가 3개니까 면적 B는 3개가 돼야 돼. 그래서 2대 3의 비율로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스핀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피크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은, 피크가, 자, 요 피크가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다운필드라면 앞필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런데 스핀의 배열은 요 두 개가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요. 반반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율로 본다면은 스핀의 비율로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1이 되죠. 이것은 몇 개? 한 개, 두 개가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1이 되죠. 왜? 트리플렛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크기가 1대 2대 1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스핀을 가지고 따져본다면은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위치에서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스핀을 배열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갈라질 때는 뭐가 되나요? 이게 이와 같은 1대, 그 다음에 2대 1의 비율로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요 CH2가 메틸렌 그룹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H 한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간접을 해주는 것은 스핀이 뭐가 되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밖에 없죠? 없잖아요. 플러스 2분의 1 다운필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게 되니까 이것은 요 피크의 비율이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1대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3개까지는 해봤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가운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주게 되면 1대, 2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1이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CH2가 한 개, 두 개, 세 개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가장 다운필드에서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나타나주게 되겠죠. 가장 앞필드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서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또 요 세 개는 이와 같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핀을 배열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선 1, 그 다음에 이것은 1,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피크가 나타나는 것도 4개로 1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비율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숫자가 세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한 개니까 요 피크가 1대, 그 다음에 3대, 3대 1의 피크로서, 그죠? 요는 크기로서 나타나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서 넘어가면은,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n 플러스 1 룰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파스칼 룰입니다.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이죠.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인데 이것을 우리가 1로 한다면은 1이 그 다음에 또 1과 1로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1대, 그 다음에 2대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여기서는 1대, 3대, 3대 1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봐서는 5개가 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6개라든지 7개라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n 플러스 1 룰이 바로 이런 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하게도 뭐가 되나, 스피너의 방향을 보게 되니까, 스피너의 방향을 보니까 하나, 두 개, 방향이 앞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됐을 때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되는 반면에 가운데가 두 개가 가야 되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1대 2대 1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나, 여기에 따라서 피크가 싱글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더블렛으로 나오는데 1대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둘, 트리플렛으로 나오는데 1대 2대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4개로 나오게 되는데 퀄텟으로 나오게 되는데 비율은 1대 3대 3대 1.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비율들은 뭐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스핀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대 2대 1 아니면은 1대 3대 3대 1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1대 1 아니면은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됐죠. 이제 위치, 앞 필드냐, 다운 필드냐, 어느 만큼 이렇게 갈라지느냐, 갈라지는 데에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것이 갈라질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느 만큼 폭으로 갈라지게 되는지, 어느 만큼 폭으로 갈라지게 되는지, 어느 만큼 폭으로 갈라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아직까지 언급은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짝을 지우느냐 해가지고, 커플링 컨스탄트, 우리가 짝점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짝점 상수를 우리는 이와 같이 J 값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기로 요 세 개의 수소는 한 개,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의 영향을 받아서 세 개로 갈라진다. 세 개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수소는 세 개의 수소의 영향을 받아서 네 개로 갈라진다. 자, 그렇다면 요 수소와 요 수소들이 나타나는 위치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까지도 정해졌어. 그런데 요 수소 세 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요? 요 수소에 영향을 받았고, 요 수소 두 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요? 요 수소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받는 어느 만큼 영향을 받았는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 J 값으로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수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요 수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벌어지는 정도는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는 뭐가 되나? 다 요 수소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되고, 요 수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줬으니까 요때의 값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세 개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딱 요 넓이대로 나눠서 세 개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개로 나눠질 때도 요 넓이대로 여기서 어느 만큼 커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 값이 여기가 동일하고 여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를
우리가 요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재어보면 되지. 어느 만큼 되는지.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이 됐다면 여기서도 뭐가 되나? 여기에 같이 영향을 받았다면 똑같은 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플링 컨스탄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카플링 컨스탄트로 이제 넘어가주게 되는데 그것은 또 여러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지금 5장에서 다루고 있고 또 6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 카플링 컨스탄트에 대해서 다른 챕터에서 따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은 쉴드 되느냐 뒤쉴드 되느냐에 따라서 TM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 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고 다음 필드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치는 정해졌죠. 위치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면적비도 수소의 비율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면적비까지도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2개로 나뉘어지느냐, 1개로 있느냐, 그 다음에 4개로, 5개로 나눠지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n+1룰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하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서로의 영향을 끼쳤다면 같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같이 영향을 어느 만큼 커플링 컨스탄트 짝점 상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의 커플링 컨스탄트는 요 2개의 수소가 서로의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때의 커플링 컨스탄트하고 그다음 이때의 커플링 컨스탄트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1대 1로 되든지 1대 2대 1로 되든지 아니면은 1대 3대 3대 1로 되든지 간에 전체는 뭐가 되나요? 요 사이의 커플링 컨스탄트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좀 더 다음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은 자, 이랬을 때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100MHz를 NMR을 썼고 이것은 하나에 200MHz NMR을 썼습니다. 요 위치가 같나요? 틀리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메가헤르츠가 커지게 되면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TMS에서부터의 거리는 ppm 단위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1, 2, 3 여기는 1, 2가 범위가 커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이 됐을 때에 우리가 CH3, CH2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CH2, CH3가 있을 때에 요 CH3는 여기서 나타나죠. 좀 더 앞필드에서 그 다음에 요 CH2는 여기서 나타나죠. 다음 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 면적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요것은 3개, 요것은 2개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를 결정을 해주게 되면은 요 위치는 좀 더 커졌지만은 기본적인 커플링 컨스탄트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 커플링 컨스탄트. 왜? 요 2개가 서로 영향을 미쳐줬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일반적인 CH2, CH3는 일반적으로 CH2, CH3는 대개 7.5Hz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대개 7.5Hz. 그래서 여기도 Hz로 계산해서 7.5, 7.5, 7.5, 7.5, 7.5. 이것을 그렇다면 여기서 100MHz에서 우리가 200MHz로 높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크기만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인 패턴은 동일합니다. 패턴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더 넓어 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7.5Hz고 모두가 다 7.5, 7.5, 7.5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커플링 콘스탄트 값은 우리가 뭘로 쓰든지 간에 100MHz를 쓰든지 간에 500MHz를 쓰더라도 좀 더 넓게는 볼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헬츠는 계산해 보게 되면 똑같이 7.5Hz, 7.5Hz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스탄트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MHz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요 헤르츠는 요 넓이는 항상 7.5헤르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50MHz일 때 아니면은 100MHz일 때, 200MHz일 때 얘도 거기에 따라서 CH2, CH3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다 크기는 달라질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카플링 콘스탄트는 모두가 다 7.5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카플링 콘스탄트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카플링 콘스탄트는 뭐냐면은 요 H와 요 H 아니면 요 H와 요 H.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그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있는 요 H의 영향은 우리가 카플링 콘스탄트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H 이렇게 되니까 J3라고 해주게 됩니다. J3. 그죠? 탄소를 한 개를 더 거쳐서 가는 경우에. 그런데 같은 탄소 안에서도 아주 적지만은 같은 탄소 안에서도 요 H하고 요 H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카플링 콘스탄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 적게는 되지만. 그래서 어때에 요 값을 J2, 2J, J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한 칸 건너서 있다고 해가지고 바이시널이라고 하죠. 바이시널 카플링 콘스탄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탄소죠. 그래서 제미널 같은 탄소에 그래서 제미널이죠. 제미널 카플링 콘스탄트. 그래서 제미널 카플링 콘스탄트는 보다는 뭐가 되나요? 바이시널 카플링 콘스탄트가 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시널 콘스탄트보다는 카플링 콘스탄트보다는 제미널 카플링 콘스탄트가 좀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적게 하든 크게 하든 뭐가 되나요? 카플링 콘스탄트 값은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뭐였나요? 이게서 우리가 C, H2, C, H3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것은 요거까지는 했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지만은 요 안에서는 안 했고 요 안에서는 안 했죠. 실제적으로는 놓친 것도 되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제미널 카플링 콘스탄트 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제로니까. 그죠? 그래서 안 했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타나질 수가 있게는 되지만은 대부분은 제로고,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도 아주 적게 되겠죠. 적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바이셔널 카플링 콘스탄트를 측정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 한 개까지는 했죠. 이번에는 탄소 한 개 더 있어. 탄소 한 개가 더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롱레인지라고 해주게 됩니다. 롱레인지, 멀리 있는 수소끼리 어떻게 카플링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것이 이 한 개, 두 개, 세 개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H가 서로 뭘 할 수 있다? 카플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엄격한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W자가 되겠죠. 그래서 롱레인지 커플링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W 1, 2, 3, 4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커플링이다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대개는 이것은 우리가 롱레인지 커플링인데 아니면은 W 형태의 커플링이다, 커플링 형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H는 이렇게도 뭐가 할 수 있나요? J3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하고는 J2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 존재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은 이게 가장 크게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제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W자 롱레인지 커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요거는 요것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내든지 이와 같은 나타내든지 이와 같은 행태로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요거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롱레인지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 값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요 값들을 우리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본다면은, 바이셔널 커플링은 요거하고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 대개서 우리가 요런 상태였죠. 아까 뭐였나요? 여기서 CH2, CH3일 때에 요 커플링을 서로 뭐가 되나? J 값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이것이 대개 7.5 헤르츠로 나왔죠. 7.5 헤르츠인데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바이셔널 형태가 되면은 6에서 한 8 헤르츠 사이에, 그죠? 6에서 8 헤르츠 사이에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제미날이라고 있었죠. 제미날은 요 탄소에 있는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영향을 미쳐주느냐 하는 경우죠. 자, 일반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여기에서 C에 H에 H.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거의 제로라고 해줬죠. J 값이 이런 경우에서는 제로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주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돌아갈 수가 없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라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제로라면, 이것은 같은 탄소에 있지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로에서 5 헤르츠 정도, 아주 작은 그는 우리가 커플링 컨스탄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트랜스인 형태에서는 이중결합이 가운데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인 경우에서는 대개 11에서 18Hz 상당히 커플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이중결합에 붙어 있지만 시스 형태로 있다면은 이것은 6에서 한 15Hz.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커플링 컨스탄트 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클로헥센에 있어서 여기에서 H가 하나가 엑스열 돼 가지고 있는 형태, 이퀴토리얼 돼 가지고 있는 형태, 이퀴토리얼 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본다면은 요 C로 본다면 요 C가 되겠죠. 요 C로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아까 여기에 있는 요 형태하고 요 형태는 다르죠. 이건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비슷해. 이거는 뭐가 되나? 고정이 돼 가지고 있죠. 고정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본다면은 요것과 요것은 거의 지금 뭐하고 같나요? 지금 요거하고 같죠. 이게 떼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고정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HX, HX. 여기 보면 요 두 개가 커플링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HX하고 또 하나는 이쪽에 H 이퀴토리얼하고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 이퀴토리얼하고 그 다음에 H 이퀴토리얼하고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H 이퀴토리얼하고 H 엑시얼하고 커플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것이 요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엑시얼하고 엑시얼이 커플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니면 엑시얼하고 이퀴토리얼이 커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퀴토리얼과 이퀴토리얼 커플링 하는 데 있어서 엑시얼과 엑시얼이 뭐가 되나? 거의 트랜스처럼 반대배치로 고정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커플링 건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8에서 14가 되는 반면에 엑시얼에서 이퀴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퀴토리얼에서 그 다음에 엑시얼이 된다든지, 여기 이퀴토리얼에서 엑시얼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제로에서 한 대개 7Hz.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이보다 더 적은 상태가 되겠죠. 이퀴토리얼은 요런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런 사이클로헥세인의 피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피크업들보다는 영향을 받는 게 많지요. 영향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더블 본드가 없지만 고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액시얼하고 액시얼은 상당히 큰 트랜스 형태의 카플링 콘스탄트를 가지는 것처럼 큰 카플링 콘스탄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필인 경우에서도 지금 이게 리지드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시스 형태, 그 다음에 트랜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이중결합하고는 달리, 그죠? 시스가 오히려 더 큰 형태의 카플링 콘스탄트, 그 다음에 트랜스가 이거보다 약간 작은 카플링 콘스탄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아까 여기가 제미날 위치였는데 여기 이번에는 탄소가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탄소하고 요 수소하고가, 그죠? J3 카플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게 요런 경우가 되면은 좀 더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sp3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끼리 카플링 하는 데 있어서는 4에서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중결합, 아까 커치어 트랜스인 경우에 여기에 C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에 바로 H가 있다면은 되게 아까 상당히 카플링 콘스턴트가 컸는데, 이것은 한 칸 건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한 3Hz 정도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중결합 대신에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롱레인지 카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롱레인지 카플링은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은 뭐가 되나요? 제로가 되는 반면에 특별하게 그 구조에 따라서 대개 요거 한 3Hz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NMR 스펙트럼에서부터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NMR 쭉 했습니다. 그죠? 이런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왜 NMR을 찍어야 되느냐? 그죠?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개 한 5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되나요? 이 H가 다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느냐, sp2에 붙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되나? 서로 환경이 다른 수소다. 똑같은 H지만은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환경이 다른 수소는 서로 다른 케미컬 시프트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케미컬 시프트 값은 대개 우리가 델타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단위는 ppm 단위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상태, 요 차이가 나는 것이 100만 개의 스핀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몇 개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몇 개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아주 너리틀에 봤을 때에 100만 개 중에서 몇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정도니까 이것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그 차이는 100만 분의 1 차이도 하나의 차이는 되죠. 큰 스케일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ppm 단위로 표시를 해준다. 100만 개 중에서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수소는 서로 다른 케미컬 시프트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위치가 이제 정해지게 됐죠. 정해지게 됐는데, 그때의 위치에 나타나는 데서 한 개 같으면은 인티그레이션 해주게 되면 한 개의 비, 2개 같으면 2개의 비율로서 나타나준다는 것이 되겠죠. 됐나요? 거기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데 뭐가 되나? 위치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적분비로 해서도 면적비를 수소의 수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뭐가 되나?
스핀과 스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스플리팅을 해가지고 피크가 스플리팅 안 하는 경우에는 하나, 스플리팅을 한 개가 있다면 두 개, 그 다음 수소가 한 개라면 두 개, 그 다음 위에 영향을 미쳐주는 수소가 두 개라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가 되나요? 스플리팅을 해가지고 n 플러스 1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비율도 뭐가 되나요? n 플러스 1룰을 계산을 해주고 스핀 배열을 해주게 되면은 1대 1, 1대 2대 1, 1대 3대 3대 1 이런 식으로 피크의 높이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피크의 높이가 정해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플리팅 되는 것이 이쪽 수소의 영향을 받았다면 뭐가 되나? 이쪽 수소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때의 스플리팅이 되는 정도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커플링 콘스탄트 J 값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플링 콘스탄트는 또 뭐가 되나? 바이셔널 타입이냐, 아니면은 뭐가 되나? 트랜스 형태냐, 아니면은 시스 형태냐, 제미널 형태냐, 아니면은 뭐냐? W 타입의 롱 레인지 커플링이냐에 따라서 커플링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커플링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커플링 콘스탄트 J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CH2, CH3에 있었을 때 제미널 커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커플링 콘스탄트 값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제미널 커플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CH3와 CH2가 있다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는 ABC가 세 개가 있다는 치더라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커플링 콘스탄트 값이 제로가 돼서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중결합에 붙어가지고 있는 양쪽에 붙어가지고 있는 H는 트랜스냐 시스에 따라서 커플링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나요? 커플링 콘스탄트 값을 명확하게 좀 더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대개 우리가 NMR 스펙트럼으로부터 이런 5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유용하겠나요?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카르보닐이라든지 NH 다른 작용기는 알 수가 없죠. 작용기는 ILS 알고, 전체적인 분자량은 뭐가 되나요? 매스에서 알고, 그 다음에 NMR에서는 수소의 서로 다른 환경의 수소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주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프로톤 NMR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한 원자 핵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원자들도 가능하겠죠. 특별하게 카본도 가능합니다. 카본도 가능한데 항상 그때의 가구 농량 값이 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카본 12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카본 13 동위원소까지는 원소는 카본 13의 동위원소는 수소 프로톤과 같은 어떤 가구 농량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수소처럼 해준다면 뭘 할 수 있나요? NMR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C의 골격 구조를 알 수가 있고, 지금 이걸 통해서는 프로톤 NMR 통해서는 탄소의 H 수소 골격, 그 다음에 탄소 NMR 찍으면 뭐가 되나요? 탄소의 골격 구조, P NMR 찍으면 P의 골격 구조, 그 다음에 Si 실리콘의 NMR 찍으면 실리콘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 NMR을 찍으면 불소가 어떤 불소들이 들어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고 예측하는데 이와 같은 NMR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실험식이라든지, 그죠? 분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매스 스펙트럼을 통해서, NMR 스펙트럼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 화합물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값을 통해서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종합적인 원소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적외선 분광기를 통해서 작용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분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가 껴져 가지고 프래그멘테이션의 조각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NMR을 찍어서 수소의 골격 구조라든지 탄소의 골격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합성한 화합물이 우리가 구입한 화합물이 우리가 얻은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방법은 없죠. 모든 화합물들은 기체 아니면 고체 아니면 액체고 액체 화합물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뭐가 되나 색도 띄지도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지만 이와 같은 스펙트로스코픽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을 해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